예, 안녕하세요. 7월 19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 강세장이라는 거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이틀 쉬고 3대 지수 다시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1.5% 이상 급등세 이어갔고요. 그래서 나스닥도 비교적 많이 올랐죠. S&P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넷플릭스 악재로 이게 이 주식 10%대 폭락했음에도 다른 어닝 발표는 무난하고요. 뉴욕 연방은행의 그 존 윌리엄 연설이 후장 상승 반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연준이 더 적극적인 완화 조치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 형성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채권 시장 수익률은 좀 더 내렸는데요. 단기물 위주로 크게 내렸습니다. 채권 수익률 곡선 역전 현상이 해소되면서 지금 평탄화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 달러 약세 보였고요. 원 환율은 밤 사이에 추가로 더 내렸네요. 그러나 원화가 추세적으로 강세 전환할 수는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자국 기름 밀수한다는 이유로 소형 유조선 억류했다는 소식도 있고, 미국이 함정으로 접근하는 이란 드론 격추했다는 이런 소식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름 선물 가격 크게 내렸습니다. 아직까지 허리케인이 별 피해 없이 지나갔고요. 당장 새로운 허리케인 소식도 없고, 그래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안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작용해서 유가 내린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일본 수출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본 수출 수입은 금년 들어서 마이너스 성장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기준금리 1.5% 내리고 연 성장률 전망치 2.2%를 하향한 내용 별도 영상 참고 바랍니다. 어저께 올렸습니다. 영국은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21.8로 예상 5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 예상과 같이 발표되었고요. ADP의 비농업 부문 고용도 전월보다 매우 좋게 나왔습니다. 네. 쟁점들 정리하겠습니다. 어닝 뉴스로 지금까지 S&P 기업들 12%가 어닝 리포트 제출했는데 이 중 84%가 예상보다 좋은 실적입니다. 오늘은 넷플릭스 미국 내 이용자가 급감해서 10%대 폭락한 것이 빅 뉴스인 것 같습니다. 모건 스탠리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래서 주가 급등했고요. 어제 장 마감에 마감하고 나서 실적을 발표했던 IBM도 주가 급등했습니다. 소 제목을 한국 경제 위기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한국 경제 위기는요, 이미 수년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이고 금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으로 분명해진 것으로 저는 평가합니다. 즉 한일 경제전쟁 시작 이전부터 한국은 경제위기가 진행 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한일 경제전쟁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 더 심해질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위기는 한국 내부의 경제적 문제점에서 발생했고요. 그래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한일 경제전쟁은 경제적 원인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요. 즉 이것은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사파, 종북, 친중, 반일, 반미 세력들이 일본과 마찰을 일으키고 항일 투쟁의 프레임으로 몰고 가서 항일을 공통점으로 북공과 연대를 하고, 그래서 북공과 연대해서 반공을 친일로 덮어 씌우려는, 공산당과 합공해서 반공 세력 때려잡겠다, 이런 구도인 것 같습니다. 한미동맹 와해하는 중간 단계로 한미일 동맹 약화 해체시키려는 어떤 정치적 흉계의 산물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강제징용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견해가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도 의견의 일치가 어렵습니다. 함이면 일본이야 뭐 하겠습니까? 일본이 반발하는 것이 100%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견은 개인 배상을 하겠다는 것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본을 끌어들일 것이 아니라 개인 배상을 하겠다면은 한국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은 제가 내는 세금 사용하는 거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래도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면 그러면
한국과 일본이 양자가 만나서 건설적으로 사심없이 협의하는 것이 바른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것을 온 동대방네 떠벌리고 다니면서 이걸 정작 양자 협의를 기피하는 것,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마음은 처음부터 없었고 오히려 문제를 더 커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도요, 일본의 불법 행위는 확실합니다. 예, 저도 매우 화가 납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상적으로 경쟁을 해서 일본을 꼭 이기고 싶죠. 그러나 이 원상 회복할 수 없잖아요. 원상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원상 회복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불법 행위 책임의 기본 모델이 뭡니까? 원상 회복이 원칙입니다. 원상 회복할 수 없다면 돈이라도 줘라 이겁니다. 돈으로라도 위로해줘라 이런 거거든요. 결국 해결 방법은 박근혜 모델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이거는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년들, 정상적인 놈들이라면 당연히 박근혜 모델을 개성을 하고 이걸 한일 간은 더 문제 삼지 말아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 미친년들, 저 미친놈들은 세습 독재 인권 도살자와는 연대할 수 있어도 박근혜나 박정희는 갈아 마시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니까 그래서 박근혜 흔적을 지우려 하니까 위안부 재단 해체 지랄질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을 일본이 찬성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본이 그래 너가 잘한다 그러겠습니까? 한국과는 약속을 할 수가 없다. 저것들하고는 약속을 한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신의가 무너졌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것들이 하면은 박근혜 모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까? 100% 없습니다. 그래서 저것들은 경제가 망가진 것도 이제는 일본의 경제 침략 때문이라고 돌릴지 주목됩니다. 워낙 얼굴에 칠판 깔고 거짓말 사기 선동질 하는데 도 같은 인간들이니까요. 어쨌든 한일 무역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요. 경제는 더 망가지리라 봅니다. 앞으로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한일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성질이 다른 두 가지 문제가 경제 폭망이라는 사실에 꼬여 있습니다. 해결책은 안 보입니다. 지금 일본은 인권 국가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요. 시장 경제 질서 지키는 국가입니다. 인권을 말살하고 세습 독재하고 유물론에 입각한 공산주의 체제는 자유의 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정리해 보겠습니다. 머누신이 CNBC 인터뷰에 의하면 잠시 후에 중공 측과 두 번째 전화 통화한답니다. 이제는 전화하는 것도 뉴스거리가 되나 봅니다. 복잡한 문제 아주 많다고 이제 실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화웨이 문제가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중공이 화웨이 처리되는 거 지금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머누신은 화웨이는 결정적 쟁점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스티킹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쟁점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화웨이 거래 재개 조건 2주나 4주 후에 결정된다는 게 보도가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거래 품목 결정 여전히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의회가 상하원 양당 합동으로 화웨이 제재 완화 대통령 혼자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 제재를 약화시키려면 의회 동의 받으라는 이런 법안이 제출된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행정명령으로,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제재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가령 극단적으로 행정명령 그거 철회시켜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아예 법으로 제재를 하겠다는 겁니다. 중공과 북공 관련해서는 의회가 더 강경한 것 같습니다. 또 화웨이 스마트폰 유럽 지역 매출 3분의 1 토막 났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삼성전자와 샤오미가 수혜자라고 하네요. 애플은 별로고요. 저는 이 기회에 LG전자 스마트폰 기사회생하기를 좀 바라는데 아직은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화웨이 빈자리 LG전자가 만약에 차지를 못하면은 LG전자 등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비에서는요 9월경 레이트 컷 예상하는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우선 미국과 이란 간의 물밑 접촉은 확실히 활발한 것 같습니다. 로하니는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죠. 반복해서 제재 풀면 미국과 대화하겠다 이런 메시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은 전제 조건 달지 말고 대화하자는 게 미국 입장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둘 다 대화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또 이란은 유럽이 핵 합의 지키면 이란도 지킨다는 논리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는 열려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이란과 많은 진전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호르무즈 해협 국제 순찰단 이거 만든다는 이 소식 조만간 어떤 추진 방안이 발표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이란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동맹은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는 거죠. 이란이 소형 유조선 압류한 사건도 있고요. 미군 함정이 이란 드론을 격추한 사건도 지금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조만간 그래도 조만간 협상 테이블은 차려질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제한적 타격 가능성도 언제나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베스트 인사이트, 예? 이런 소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근심의 벽을 타고 꾸역꾸역 오르는 것이 주가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경험칙이죠. 저는 반도체주 매우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에 있으니까 인텔이나 퀄컴이나 마이크론 살 수는 없으니까 살 수는 있죠.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다행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있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삼전보다는 하이닉스 이렇게 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지금 이익 상당히 많이 나고 있죠. 근데 근심 불안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갑자기 폭삭해서 벌어놓은 거 맛도 못 보고 홀랑 날아가면 어쩌나 하는 근심이죠. 예. 그래도 안 팔랍니다. 예. 한꺼로 폭삭하면은 기분 좋게 던지죠, 뭐. 인버스 2X ETF로 해지하려고 하는데 아직 인버스는 본격적으로 매집할 마음은 없습니다. 예. 요즘 장이 좀 올라가면은 장난삼아 조금씩 샀다가 또 내리면 인버스 2X를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또 이제 푼돈 생기고 그러죠. 지수 좀 더 오를 것으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오르면 그때 이제 인버스 2X 이제 본격적으로 해지 용도로 좀 사모을 작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화웨이 규제 이런 거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화웨이 때문에 폭락했을 때 저는 매집을 했으니까요. 예, 제가 여러 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차피 해결되는 문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예, 화웨이 망해도 하이닉스는 계속 성장한다고 저는 봅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5G. 세상이 이렇게 어수선해도 갈 길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가속되겠죠. 예, 예. 제가 폰 2개 사용하는데요. 몇 년 지난 모델인데 64기가, 32기가 이렇습니다. 용량 부족해서 너무 불편합니다. 클라우드에서 저는 꽤 많이 사용합니다. 예? 노트북 3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5G 폰 이제 지금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고요. 품질, 속도, 안정성 이런 소문 좀 들어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고는 이겁니다. 바꿀 때는 메모리 테라바이트급으로 반드시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죠. 인베스트 인사이트, 투자의 통찰력 이런 겁니다. 바야흐로 메모리 테라바이트 시대라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1인당 메모리 소비량 증가 속도 한번 회상을 해보시죠. 킬로바이트에서 메가바이트로, 기가바이트로, 그 다음 단계는 테라바이트, 그 다음 단계는 페타바이트, 그 다음 단계는 엑사바이트. 한 단계 바뀔 때마다 1000배씩 늘어납니다. 지금 테라바이트 시대가 이미 열렸는데 10년 후에는 페타바이트 시대 변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엑사바이트 6G나 7G 스마트폰 들고 통일 백두대간길 신나게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백두대간길. 지금 백두대간은 진부령 쪽에서 딱 스톱되는 거죠.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예, 원래 백두대간길은 이렇게 우리 한국 쪽 지리산부터 시작해서 백두산까지 한국의 주요 등줄기 산맥을 따라 길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등산길이. 그래서 언젠가 엑사바이트 6G나 7G 스마트폰 들고
통일 백두대간길 신나게 걸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시작할 무렵 아마 3월 말경인가 그때쯤에 1인당 메모리 소비량 추세 이걸 근거로 하이닉스 그 투자 분석한 영상도 올려둔 게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